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엠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은 센세이셔널 궁궐 사기극을 표방한 금토 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금혼령은 세자빈을 잃고 시리에 빠져 혼인금지 명령을 내린 왕 이헌 앞에 죽은 세자빈으로 빙의가 가능하다는 혼인사기꾼 소랑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혼인사기극으로 시작한 만남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간택의 비리를 파헤치는 등 로맨스와 미스터리를 오가는 이야기들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 시청자들 반응 어떤가요? 네. 금혼령의 전체 언급량은 총 61,612건, 12부작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언급량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전작인 금수저나 빅마우스에 비해 아쉬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니아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인 만큼 긍정적인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금혼령의 긍부정 감성을 살펴보면요. 분노, 위기, 자극하다 등 두 주인공이 처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단어들이 부정 감성으로 나타났고요. 독보적, 사랑꾼, 최애, 사로잡다 등 남다른 존재감을 지닌 캐릭터들의 활약과 궁궐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 감성으로 드러났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부정 감성어에 비해 긍정 감성어가 월등히 많이 검색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감성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지막 회 분석해볼까요? 단연 눈길을 끄는 키워드는 진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8회에서 소랑이 자기만 진심인 게 힘들다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이현은 거기에 맞춰서 넌 다른 누군가의 대신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소랑한다. 그게 뭡니까? 나한테 소랑한다는 말은 많이 연모한다는 뜻이다. 소랑을 좋아한다는 진심을 전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펼쳐지다가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돌아가신 빈궁마마의 넋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 후에 이현이 소랑의 진짜 정체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분노를 느끼면서 약간 드라마가 위기로 치닫고 거기서 두 사람의 갈등이 펼쳐지는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들은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진심을 서로가 확인하는 과정을 보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 회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았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해와 이 갈등이 풀리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게 그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회의 긴장감이 너무 빨리 풀린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여겨졌습니다. 사랑꾼이라는 그 긍정 감성어 이 키워드에 이 극의 지배적인 정서가 압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한 사랑을 깨닫거나 배운 자들은 모두 이제 해피엔딩을 맞거나 또는 죽더라도 명예롭게 기록이 됐고 또 사랑이 없거나 이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잔혹한 그리고 고독한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씬에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이제 정화공의 그림 안에 이렇게 담기는 그런 씬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솔로 DNA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고 진정한 사랑꾼만이 살아남아서 이 커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지독한 짝짓기 서바이벌 판타지 드라마가 아니었나 그 점을 확인한 마지막 회였습니다. 권선징악으로 끝난 속이 시원한 결말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전 주기 위해서 마지막 회에 좀 무리수를 두는 드라마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대로 좀 해피엔딩이 되다 보니까 긍정 감성어에 유쾌하다, 재밌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예를 들어 서씨 부인은 교형에 처해지고 예현이는 관노가 되고 그 금혼령의 원흉이었던 조성규는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또 바라던 대로 결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나라에 내려졌던 금혼령이 철회가 되면서 혜영과 도석이 혼인을 하게 되는 그 장면도 또 훈훈함을 좀 남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지막 회까지 이 유쾌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감성어들에 많은 분들이 좀 열광했던 것 같고요. 재밌게 봤던 장면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긍정 감성어가 80%를 차지했잖아요. 그만큼 이 드라마에 호감을 갖고 보신 분들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마지막 회에서 그동안 뿌려놓았던 복선들을 다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고 좀 세밀한 감정선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었던 도석과 혜영의 그런 만남에 있어서도 갑자기 혜영이 막 도석에게 이제 금혼령도 끝났으니 저와 혼인하여 주시겠어요? 고백하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혹시 시청자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에필로그가 있었다는 점도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신원과 성화윤의 아들 그리고 이현과 소랑의 딸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 드라마가 앞으로 만약에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진다면 흥미로울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혼령, 조선혼인 금지령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볼까요? 금혼령 연관 검색어 준비했습니다. MBC 드라마, 세자빈, 청춘, OST, 사기, 금지령, 퓨전, 왕, 첫방송, 비하인드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키워드들이 떠올랐는데요. 그중에서도 청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금혼령의 남녀 주인공 김영대 씨와 박주현 씨에 대한 키워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방영 전부터 라이징 스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극이 진행되면서 청춘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뜨거운 궁궐 로맨스가 시선을 끌었죠. 여기서 금혼령의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요. 3위는 위험에 빠진 소랑을 구하기 위해 나선 이현과 이신원의 이야기가 그려진 6회가 차지했고요. 이현이 소랑에게 입을 맞춘 뒤 서로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가며 로맨스의 급물살을 탄 4회가 2위에 올랐습니다. 금혼령에서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회차는 왕 이현과 죽은 세자빈으로 빙의한 소랑의 첫 만남이 그려진 1회로 언급량 5,416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리움도 모두 지우셔야 합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잠시만 더 있어주시오. 제발. 제발 가지 마시오. 전하. 이처럼 두 청춘 배우의 첫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회차 언급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물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요. 조선 대표 사랑꾼 이현을 연기한 김영대 배우가 1위를 기록했고요. 2위는 이현의 마음을 빼앗은 소랑을 연기한 박주현 배우가 차지했고 뒤이어 이들과 삼각관계를 이루는 이신원 역의 김우석 배우가 3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죽은 세자빈 안씨를 연기한 김민주 배우가 4위에 오르는 등 가슴 설레는 로맨스와 진한 우정을 보여준 청춘 배우들이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금혼령에서는 극을 이끌어가는 청춘 배우들의 서사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신분을 초월한 다양한 로맨스가 눈길을 모으기도 했죠. 그만큼 로맨스의 재미를 잘 살린 인상적인 캐릭터 조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신원과 신원의 짝인 화윤의 로맨스, 막판 로맨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사실 화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회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뜬금없는 등장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이 작품에서 이제 초반부터 이어져 온 어떤 보쌈 미스터리 플롯에 연루된 그런 개인사가 있고 또 그 후반부의 어떤 세자빈 간택 에피소드에서도 중요한 키를 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등장한 인물치고는 그게 서사에 되게 잘 녹아 들어갔고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또 신원과 유사하게 좀 정통 사극의 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메인 러브 라인에서 이렇게 탈락한 그런 결핍이 신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맺어진 것이 이 드라마의 찐 해피엔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상 깊은 그 맺어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춘석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혜영 그리고 신원과의 관계가 인상적인데요. 그 이성애적인 차원에서는 애달당 직원인 혜영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신원과는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자란 인물인데요. 이 서씨 부인에게 협박을 받아서 혜영과 신원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둘 다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인물로서 그려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로맨스를 그린다라고 하는데 로맨스라는 감정이 단순히 뭐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애정 관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춘석이 신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런 많은 로맨스 드라마에서 바라는 진심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배우들의 진지한 연기도 돋보였습니다.
이 조연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흥미로운 커플 조합들이 일어났는데 상선내 시인 세장 그리고 제조상궁이었던 원녀가 공양촌에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산다라든가 가장 놀랐던 건 도승재 김설록과 괭이가 커플이 된다니?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그 모델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데 이들이 왜 이제야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두 사람의 캐릭터도 상당히 마지막에 일종의 신 스틸러로서 기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해볼 키워드는 사기인데요. 여주인공이 사기꾼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금혼령과 떼놓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기는 혼인 사기꾼 소랑이 나타나서 궁궐 사기극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상에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년간 이어진 혼인 금지령으로 비밀리에 사랑을 이어가야 했던 배경을 통해서 소랑의 사기극이 힘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금혼령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을 살펴보면요. 어찌 그대를 질까. 보통 로맨스물에서 온라인 조회수 1위는 그게 치트킨 키스씬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혼령의 키스씬 엔딩은 2, 3위에 그쳤고요. 자신의 정체가 예언선이라고 밝히는 소랑의 모습이 공개된 마지막 회 선 공개가 조회수 99,792회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녀가 바로 진짜 예현선입니다. 아닙니다. 접니다. 간악한 자들이 제 이름과 신분을 빼앗아 간택에 나왔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은 현이이며 제 부친께서 첩실로 드린 서 씨에게서 얻은 아이입니다. 그만큼 소랑의 사기극의 전말에 큰 관심이 모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극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사건과 위기가 있었던 만큼 인상적인 장면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기극의 중심이 이 소랑이었던 만큼 소랑의 어떤 정체가 들통날 위기에 처했던 5, 6회로 연결되는 그 서사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자빈을 목격하며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떠도는가 하면 고문실로 끌려간 소랑이 피범벅이 된 채 발견돼서 충격을 안겼는데 이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좀 사건이 복잡해지고 사기극이 정점으로 좀 치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랑의 그 정체가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그리고 이연 이신원과의 삼각관계, 그리고 이 금혼령 철회에 관한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2회차 때부터 좀 극도로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민규 의원님 말씀처럼 이 드라마의 사기극의 핵심에는 소랑이 있는데 취화에서 소랑은 이현과 이신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공양촌의 단주인 발란탄의 여동생에게 빙의한 척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됩니다. 제 안에 여러 개의 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소랑아 또 빙의가 된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유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단지 유머로 끝나는 장면이 아닌 것이 나 보쌈 당한 거 그거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나쁜 사람들 탓이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라버니도 더 이상 자기 탓하지 말아요. 소랑이 벌인 사기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진혼의 효과가 있다는 면에서 사기극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만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어떤 설정을 합리화한다는 면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특히나 계속해서 이제 소랑의 신분을 빼앗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 사기극이 언제 들통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좀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절정에 달한 에피소드가 이제 후반부에 나온 세자빈 간택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씨 부인이 뒤에서 다 조작을 해놓고 뇌물을 먹이고 이런 악행을 벌였기 때문에 가짜 예언선이 세자빈에 내정돼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여기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점수 체제를 들고 오죠. 이번에는 교수들이 서로를 평가할 것이다. 다들 신중히 적도록 하거라.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좀 적절한 카타르시스를 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서 사기극이 일으키는 그런 긴장감과 어느 정도 해소의 이야기를 좀 잘 결합시킨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전반을 관통하는 다양한 사기 행각이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긴장감 있게 극을 잘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 퓨전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이 금운령이 경쟁적으로 내세운 퓨전 사극 장르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금운령은 멀티버스, 즉 조선이라는 국호는 쓰지만 실제 역사 속 조선과 전혀 다른 세계로 배경을 설정했는데요. 기존의 드라마 장면을 패러디하는 등 가벼운 B급 감성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옷소매 붉은 끝동과 같은 사극 특유의 진중함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극이 전개되면서 퓨전 사극의 매력도 잘 살았는지 궁금해요. 퓨전 사극은 역사적 재현 고증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이 얼마나 많이 투영되어 있고 지금의 관점이 거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보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솔로라고 하는 개념을 설로라고 한자어로 표현한다든지 또 도석이라는 캐릭터가 삼포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라는 혼란하고 모두들 안정된 자리를 찾으니 적어도 3가지 이상은 포기할 수밖에요. 연심, 혼인, 출산이요. 과거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의 시대를 계속 은유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현실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설정 자체에 있어서는 이 금운령이 나름대로 또 장치를 잘했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와 닮은 다른 행성의 조선을 이제 표방하고 있잖아요.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역사 고증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스토리를 끌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도 보면은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살렸죠. 이현, 헌,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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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전통 사극에서의 어떤 그 무게감을 덜어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현대극 연기가 좀 시대적 배경과 좀 맞물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시대극이라 하면 우리가 그 시대 안에 푹 빠져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옷은 한복을 입고 시대극이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지. 안 돼요? 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까 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극중 캐릭터들이 이제 당시에 좀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그런 좀 행동도 서슴지 않는데 미쳤느냐? 저 왜 이래? 이것도 이제 퓨전 사극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보는 내내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금운령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설정은 가져왔지만 나머지는 이제 현대의 관행을 패러디하는 방식의 퓨전 사극이고 현대의 드라마라든가 현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패러디한 것들은 재미있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재 우리가 아는 실제 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설정, 정교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드라마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설정이 그렇게까지 정교하지 않고 마치 그냥 순간의 임팩트를 주기 위한 어떤 장면적인 재미만을 노린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약간 현대적인 표현이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사극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잘 맞물리지 않고 조금 약간 어색하게 이어붙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퓨전 사극으로서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K-드라마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면서 국내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 통용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청자들을 향한 기획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퓨전 사극들을 보면은 가상의 하나의 공간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금운령 같은 작품이 그 예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이 시국이 지난다 한들 아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온신세인 것을 이제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오. 소랑이 임금과 겸상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어떤 신분의 제약 같은 것들이 이 드라마에 그렇게 많은 현실성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탈맥락화된 이런 세계의 작품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어떤 사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제는 좀 새로운 드라마적인 호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원영을 보면서 내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원영은 앞으로 우리가 퓨전 사극의 변화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좀 하나의 기점처럼 계속 이야기될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혼령은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웹툰, 게임으로도 만들어질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원작의 화제성, 시청률로도 이어졌나요? 네. 금혼령은 4.6%로 출발해 이후 2에서 4% 사이를 엎치락뒤치락하며 유지했고요. 결국 5% 벽을 넘지 못한 채 4.7%로 최종화를 맞이했습니다. 금혼령의 평균 시청률은 3.9%를 기록했는데요. 웹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전작인 금수저와 비교했을 때 2%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금혼령 원작이 세계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인 만큼 아쉬움이 좀 남는 성적이네요. 네. 이 금수저와 금혼령은 온라인에서 사랑받은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제성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금수저의 경우 후반부터는 지상파 드라마 화제성 1위를 유지하며 16부작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반면 금혼령은 첫 방송이 방영된 12월 둘째 주 지상파 드라마 화제성 4위로 시작했지만 5주 뒤인 1월 2주 차엔 10위까지 화제성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비해 후반부에 들어서 화제성에서 더 멀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전체적인 완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완성도를 갖추려면 전체 서사에서 사건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 동시에 로맨스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그 사건에 따라서 같이 가야 하는데 이 금혼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화제성을 잡기 위해서 키스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미리 다 보여줬는데 감정은 미리 와 있었지만 사건은 그 회차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볼 때는 초반에 어떤 순간순간에 화제성이 있는 장면들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 주인공들의 감정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제작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사실 이 드라마의 초반의 매력은 소랑이 굉장히 자충우돌하는 그런 캐릭터에서 오는 재미, 유쾌함, 속시원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소랑의 매력이 그렇게까지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로맨스 장르에서 여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남주인공이 항상 구하러 오는 이런 클리셰는 시청자들이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극 초반에 보여줬던 소랑의 파격적인 그런 행보가 많이 제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틀에 갇힌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화제성을 좀 높이는데 좀 제약이 되지 않았나 싶고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더 세심하게 구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나온 날카로운 이야기를 귀담아 다양한 연령층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MBC 드라마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